안녕하세요. 이화TV 윤희안 홍인지입니다. 거리마다 색색이 든 단풍이 한창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단풍 산행 다녀오셨나요? 가을은 단풍이 예쁜 계절이기도 하지만 쓸쓸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번 달 윤희안 추억흥신소는 이 가을 쓸쓸함을 이겨낼 방법을 찾는 의뢰인을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에서 서울로 대학을 오게 된 20살 새내기입니다. 제가 이제 서울로 대학을 오게 돼가지고 진짜 기분 좋은데 근데 막상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가려고 하니까 어디 놀러 가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좀 놀만한 곳을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Y씨에게 추천해드릴 장소는 바로 젊음의 거리 대학로예요. 지하철 4호선 해화역 부근을 대학로라고 하는 건 Y씨도 들어봤죠? 해화역에서 나오면 마로니에 공원이 가장 먼저 보여요. 항상 많은 인파로 붐비는 이 넓은 공원에서는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은 문학주간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진행 중이네요. Y씨도 흥미로운 행사가 있는 날 방문해보는 건 어때요? 공원 한쪽에서는 이렇게 버스킹, 마술, 행위예술, 춤 등 여러가지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마로니에 공원을 지나서 볼 수 있는 건 바로 연극거리예요. 대학로 하면 가장 유명한 것이 연극인 만큼 이렇게 많은 극장들이 있어요. Y씨는 연극 보는 거 좋아하나요? 친구들과 함께 연극 한 편 보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대학로에는 극장만 많은 건 아니에요. 연극을 보고 출출한 배를 채울 수 있는 맛집도 많이 있어요. 작은 국수 가게부터 프랜차이즈 음식점까지 다양한 종류의 식당이 있더라고요. 번화가인 대학로에서 제가 특히 추천하고 싶은 건 작은 골목 사이에 있는 아기자기한 카페예요. 큰 거리에는 별다방, 콩다방 등 프랜차이즈 카페가 많지만 대학로에만 있는 카페를 방문해보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야경이 예쁜 곳 낙산공원이에요. 해화역에서부터 이어진 안내 편말을 따라오면 낙산공원으로 가는 언덕이 나와요. 아주 가파른 언덕이라 올라가다가 포기하고 싶을 만큼 숨이 차지만 조금만 버티면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답니다. 시원한 밤 서울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낙산공원에 올라와서 야경을 보며 여유를 가져보는 건 어때요? 아직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서울. 다양한 장소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건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서울에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장소는 많지만 대학생인 만큼 대학로에서 추억을 만드는 게 어떨까요? Y씨가 바란다면 저희 추억흥신소가 가이드 해드릴게요. 가이드비는 Y씨의 새로운 추억이에요. 직접 발로 뛰며 사회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썰레발. 이번 달은 어떤 주제에 대해 얘기해볼까요? 이번 달에는 주변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대학생들의 현실을 담아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가을은 곧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니까 대학생들의 독서 실태와 그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을 보면서 이번 11월 썰레발을 시작해볼까요? 오늘도 바쁜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만큼 치열하고 또 그만큼 좁디 좁은 입시 관문을 통과해 당당히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학교 수업, 학과별 모임, 또 동아리, 거기다 틈틈이 취업을 위한 스펙 준비까지. 각기 다른 삶의 관문에서 살아남기 위해 오늘도 열심인 대한민국의 수많은 대학생들. 과연 이들 중 얼마가 독서를 할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네, 썰레발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독서 실태를 낱낱이 파헤쳐보기 위해 바로 이곳 서강대에 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해볼까요? 최근에 별로 읽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대학 생활 하다 보면은 좀 친구들이랑 놀기도 해야 되고 시험 기간에는 또 시험 공부하다 보면은 전공 서적 같은 걸 읽는데 바빠서 따로
시간 내서 책을 읽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한 달로는 잘 모르겠고 한 1년에 한 3권에서 5권 정도밖에 못 읽는 것 같아요. 일을 하기도 좀 바쁘고 해서 자주 못 읽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엔 장소를 옮겨서 신촌으로 와봤는데요. 벌써부터 아주 젊음의 열기가 뜨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신촌에서도 대학생 한 분과 인터뷰를 진행해 볼게요. 대학교 들어와서는 거의 못 읽었던 것 같아요. 전공책 자체도 흥미롭지 못하니까 그거의 학점 관리 때문에 다른 소설책이나 인문학 도서는 잘 못 읽었던 것 같아요. 하긴 대학생들이 요즘 진짜 많이 바쁘긴 한가 봐요. 학점 챙기랴, 취업 준비하랴. 저라도 독서를 뒤로 밀어놓을 것 같긴 하네요. 예슬 씨와 수연 씨는 최근에 읽은 책이 뭔가요? 설민석이 최근에 쓴 조선 왕조실록이 화제였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저도 딱히 기억이... 아니 상반기 내내 베스트셀러 자리에 있었던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정도는 읽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휴, 이걸 보니 독서량 부족도 문제지만 독서의 질 수준도 고려해봐야겠는데요? 이번 달 리포팅 형식도 예슬 씨가 색다른 방식으로 하셨다면서요? 그거 먼저 보고 와서 얘기해볼까요? 대학생 한 달 평균 2.7권이라니 정말 심각한 수준이네요. 그러나 부족한 독서량뿐만 아니라 독서의 수준 또한 매우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각 대학 도서관에서 통계 내린 도서 대출 순위를 살펴보면 최근 대학생들의 독서 실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소재 13개 대학 중앙도서관에 10위권 내 도서의 대부분을 일본 소설이 독식하고 있고 나머지는 토익이나 자격증 관련 실용서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보니 독서량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었네요. 여러 이유에서든 인문학 도서를 읽지 않은 실태에도 주목해야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너무 대학생들의 입장만 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한쪽의 입장만 가지고 전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학생들 입장이 아니라 전문가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말이죠. 맞아요. 제가 그럴 줄 알고 또 준비했죠. 대학생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고 대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전문가, 바로 교수님들입니다. 그럼 우리 교수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보고 올까요? 아무래도 대학생들은 전공 수업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전공서를 많이 읽고 상대적으로 인문 교양서를 읽을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취업에 너무 열의를 쏟다 보니까 실용적인 책이나 아니면 토플 준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그런 여유가 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독서를 하는 것은 그 사고의 힘을 길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독서를 하면 그 사고의 근육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서 좀 더 넓은 세상을 볼 때에도 그 훈련된 근육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사고의 근육을 어려서부터 기르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문학은 사람이 살아가는 굉장히 다양한 그 영역들을 좀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이나 또 질투나 성공이나 또 인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영역들을 풍부하게 재해석할 수 있는 그 원천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문학 독서를 하게 되면 굉장히 기본을 갖추게 된다고 할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른 이제 변형되는 학문들을 공부할 때에도 기본 베이스가 이제 갖춰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독서량이 줄어든 이유에 대한 분석이 그 깊이만 다를 뿐이지 전문가이신 교수님들의 생각도 우리 대학생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요. 그죠. 대학에서의 높은 학점, 취업, 그리고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만 급급하다 보니 정말 정작 중요한 독서, 특히 인문학적 교양 도서들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눈앞에 닥친 상황에만 몰두하다 보니 인생 전체에서 중요한 것 하나를 잊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라도 독서의 중요성을 알게 된 이상 독서 습관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건 어떨까요? 2016년 오늘을 살고 있는 대학생들의 입장에서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위해 바람직한 독서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현재 대학생들의 독서 문화를 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커지자 각 대학에서는 독서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학점을 이수하기 위한 독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이 바람직한 독서 습관을 갖추기 위해서는 독서의 중요성을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독서토론 동아리나 독서 캠페인 참여 등 독서를 할 기회를 자발적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입을 치르고 이제 막 사회의 첫 발을 디딘 대학생들에게 여유란 없었습니다.
학점, 그리고 더 나아가 취업이라는 큰 산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사회로 발디딜 그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해주고 그리고 학문적, 인격적 소양을 기를 수 있게 해주는 책이라는 벗. 우리는 지금 눈앞에 1점에 얽매여 인생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는 더 넓은 눈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항상 독서가 함께하고 있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지금까지 유니한 VJ 김예슬이었습니다. 고품격 미디어쇼 썰레발을 통해 본 대학생들의 독서 실태, 그리고 저희 썰레발만의 해답 잘 보셨나요? 가을에는 농부들이 곡식을 차곡차곡 수확해가죠. 이처럼 올 가을에는 우리 한번 마음의 양식을 하나 둘씩 채워가 보는 건 어떨까요? 독서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모든 대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기원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달에 만나요. 제발!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도서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많은 지식의 보고 가운데서 학생들이 지성인으로 거듭나기 때문인데요. 오늘날의 우리 대학생들은 도서관에 갈 시간도 없이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도 힘들 만큼 바쁜 현실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책 속의 가치를 찾는다면 빡빡한 일상에서도 여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